지금 김태형 감독의 투수 운영을 이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님 이리 와보시라고. 지금 저한테 2대 맞으실래요? 3대 맞으실래요? 이랬을 때 3대 맞는 거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맞는 건 똑같은데 더 많이 맞음.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바보 같은 선택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만, 안 누르시면 잠시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일리 야구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가 선을 드디어 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이냐, 인간적인 선이라고 할까요? 이쯤 되면 KBO 야구팀이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해요. 11경기 했는데 10승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우리 팀은 뭐 20경기에도 10승을 할까 말까, 5할 승률이 될까 말까, 이런 팀들도 많은데 11경기 10승이면 이거는 KBO를 넘어가지고 뭐 NPB라든지 MLB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승률 9할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도대체 올해 몇 승을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페이스고요. 지금처럼 하면 100승 이상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LG가 좋은 점을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약점도 서서히 하나하나씩 어느 정도는 개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장현식 선수가 돌아왔는데 오늘 마무리 상황도 아니었어요. LG가 너무 좋은 게 오늘도 치리노스가 잘 던지고 올러 선수에게 따박따박 점수 3점 이상 뽑아내고 최지민 선수에게 또 점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5대1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세이브 상황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무리인 장현식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던졌는데 고민거리였잖아요. 아, 우리는 마무리가 없네. 만약에 한 점 차를 누군가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김강률이 갈까? 김영우가 갈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 장현식이 돌아왔고 장현식이 좋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조금 쉬고 온 게 몸이 좀 늦게 올라왔지만 몸은 더 쌩쌩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장현식 선수가 지난해 기아에서 좀 많이 던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민재 선수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타격에서도 이제 지난 시즌까지는 제가 신민재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은 이 친구 수비 엄청 좋고 하지만 결국 타격은 하위 타순이 아니냐, 9번 타자 이게 맞지 않냐는데 점점 그 편견을 좀 깨고 있다. 피지컬로 가져오는 편견을 좀 깬 것 같은데 오늘도 4타수 2안타를 때려내면서 많은 출루를 만들어줬고 타율이 이제 3할 1푼 3리입니다. 신민재 선수가 이렇게 2루수를 보면서 오지환과 함께 철통 같은 내야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상위 타선에서, 올해는 작년에 있었던 문성주 선수가 조금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라인업에서 많이 빠지는데 이번 타선에서 신민재가 잘해주니까 신민재가 뭔가 LG의 강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LG는 심지어 신민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2차 드래프트로 데려온 선수거든요. 남들은 내야수 키우려고 1라운드에도 뽑고 2라운드에도 뽑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신민재도 신민재지만 이 장면 한번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말루 상황이었는데 안일한 수비가 먼저였어요. 이제 말루에서 홍창기 선수가 적시타를 치는 장면인데 이게 사실은 선취점이었거든요. 이게 LG가 무서운 점이다.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LG가 무서운 거. 박혜민 선수의 주루 플레이였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상대가 틈을 보이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틈을 더 벌려야 돼요. 지금 안타가 나왔죠. 홍창기 안타가 나왔는데 보시면 말루 상황이거든요. 투아웃 말루에서 홍창기가 안타를 때렸는데 좌전 안타죠. 2타점 줄만한데 좌익수가 이걸 더듬습니다. 자, 이우성이 더듬었죠. 근데 이게 1루 주자가 들어와요. 박혜민 한번 보세요. 이게 1루 주자가 들어올 정도였는지 한 번 더듬으니까 더듬었어? 죽었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3대0을 만든 거. 이게 LG의 지금의 강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있는 놈이 더 독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있는 놈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트윈스가 저기서 어차피 투아웃 말루에서 홍창기 적시타 2대0, 사실은 뭐 2대0 괜찮잖아요. LG가 치리노스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도 5대1로 이겼기 때문에 2대0으로 가도 되는 부분이었고 5대1로 이겼기 때문에 저 한 점 때문에 이겼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지금 LG의 마인드 세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대하는. 어떻게든 남들이 틈을 보여주면 한 점이라도 더 뽑고 짜내가지고 점수를 많이 내고 상대를 압도해서 경기를 편하게 가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사실 디테일만으로는 야구를 잘할 수 없어요. LG는 디테일 이외에도 오스틴의 장타, 좋은 투수진, 좋은 수비진 다 있기 때문에 주루 디테일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디테일 하나가 어쨌든 마지막에 점을 찍는 이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지난해보다 더 독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위권 팀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야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위권 팀들이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LG가 하고 있으니까 더 이 격차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체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박찬호 선수가 돌아왔긴 했지만 박찬호 선수는 사실 타선에서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멤버들이 나쁘진 않지만 확실히 기아에서 가장 강함을 보여주는
보여준 선수는 역시 김도영 선수였다. 김도영이 빠진 타선은 기아 타선이 강타선이 맞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찾기에는 역시 김도영이 건강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뭐 엄청 뭔가 안 됐다 이러기보다는 치리노스에게 결국 좀 막혀 있었고 지난 시즌의 기아였다면 이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미 불펜 선수들의 컨디션이 안 좋은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은 기아 타이거즈는 김도영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은 버티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할 승률을 좀 유지하면서 김도영이 돌아올 때 여름에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기아 걱정 잘 안 해요. 왜냐면 다음 주에 당장 기아한테 우리가 엄청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붙잖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근데 일단은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은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결국은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부상이었잖아요. 이제 김도영 선수는 MVP니까 MVP가 빠졌는데 멀쩡하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LG와 기아의 경기도 이렇게 LG가 잡아내면서 주말 2연전 두 경기를 모두 LG가 잡고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좀 연패 빠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리고 KT 위즈와 SSG 랜더스인데 아니 무슨 금요일 경기했고 어제 안 했는데 금요일날 오태곤이 끝내기 쳤는데 오늘도 오태곤이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오태곤이 끝내기로 이긴 겁니다.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0대0 싸움이었습니다. KT의 SSG는 지금 약간 닮은 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선 약해요. 투수력 좋아요. 그리고 불펜도 좋고요. 선발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팀 모두. 그러니까 선발 불펜이 좋고 타선이 약한 팀 컬러가 정확히 똑같은 팀끼리 만나버리니까 어제 NC나 오늘 롯데 같은 경우는 노가드로 막 이제 막 때린다 이런 거 했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가드하고 서로 안 때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경기 내내. 투수가 좋고 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서로 약간 공격다운 경기력이 안 나왔던 거예요. 계속 0대0 게임이었고 엄청 빠르게 경기가 지나간 건데 결국은 이제 노가드가 아닌 가드 대 가드 서로 이러면서 안 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오태곤이 이렇게 보고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이긴 거죠. 이겁니다 사실. 이게 1대0으로 이긴 부분인데 그 진짜 이게 아웃복서와 아웃복서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칭찬해볼 선수가 이제 문승원. 이긴 쪽에선 역시 문승원을 칭찬해야겠죠. 3경기의 평균 자책점이 1.53입니다. 이러면요 이제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문승원 선수는 선발을 안 시키고 불펜을 시켰던 게 결국 문제가 아니었나. 왜냐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문승원이 가지고 있는 패스트볼의 구속이 높고요. 슬라이더가 좋기 때문에 불펜으로 써도 나쁘지 않은 투구 조합이긴 하지만 워낙 이제 잘할 때도 그렇고 꾸준하게 선발로 이제 육성이 됐던 선수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발 투수로서의 문승원이 상당히 믿음직해 보인다. 다만 불펜 투수로 나왔을 때는 문승원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데 이러면 답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승원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온 게 딱 맞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문승원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이렇게 이끌어줬고 소영준 선수와의 투수전이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9회 말인데 박경현 선수가 이제 좀 시즌 초반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랜더스 팬님이 직접 직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지금 틀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성비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야구를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팬들 입장에서는 야구를 오래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볼 필요는 더 없고요. 롯데처럼 오늘 5시간 내내 하루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기분으로 나오는 것보다 SSG 입장에서는 타격 안 터져가지고 좀 지루하긴 했지만 빠르게 그냥 마지막에 딱 한 번 이기고 이거 2시간 살짝 넘어서 끝났는데 이렇게 이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오후가 있는 삶을 즐기면 되니까. 롯데는 저녁이 없어 지금. 저녁하고 이제 총으로 다 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복귀해가지고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오태곤 선수의 이렇게 끝내기 안타가 터지면서 1대0. 오태곤 평균이 거의 끝내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저께 끝내기, 오늘 끝내기, 두 경기 연속 끝내기. 그리고 끝내기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 개막전에 이영하 선수 상대로 만들어냈던 정말 극적인 클러치 상황에서 홈런. 지금 SSG가 타선이 안 터지고 있잖아요. 타선이 안 터지는 팀 입장에서는 득점권 타율이나 중요 상황에서 터지는 게 그나마 좀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해야 점수가 좀 나거든요. 나머지 타격이 안 터지면 상황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태곤 선수가 정말 끝내주는 사나이의 타이틀을 배정대 선수에게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KT 위즈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열받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KT 팬분들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게 더 열받는지. KT 위즈가 더 열받는 무득점 방망이. 해도 너무한 또 무득점을 만들어낸 방망이. 그리고 감을 잃은 박영현. 뭐가 더 문제이냐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진짜 둘 다 사실 문제예요. 일단 박영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소영준이 좋았지만 오늘 결국 마지막에 점을 찍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마카세, 투수 오마카세의
강점, 그 마무리는 마지막에 나오는 마무리 투수가 잘해야 된다. 그 전까지 다 잘해놨지만 마무리 투수가 흔들려버리면 사실은 그 팀 투마카세 하면 안 돼요. 왜? 허심 쓰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이닝을 한 명이 좀 많이 먹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수라도 덜 나온 게 낫습니다. 왜? 마지막에 마무리가 못 해버리면 투수를 다 쓰고 져버리는 상황이 나오니까 차라리 투수라도 덜 쓰게 하고 마지막에 보고 약간 마무리 주사위 게임을 한 게 낫거든요. 근데 KT가 투마카세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작년까지 뭔 짓을 해도 마무리가 마지막에 막았으니까 항상 투수들이 노동을 하긴 하지만 그 노동이 대가가 있는 노동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박영현이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중간에 나온 선수들이나 선발 투수가 그냥 헛심을 써버린 게 되는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투마카스의 보스, 최종 끝판대장 역할을 박영현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현의 문제는 좀 당연한 게 아닌가. 박영현 선수를 그렇게까지 많이 썼으니까 영현이 어이 신통방통하네, 잘하네 이러는데 이게 그나마 용인되는 거는 우승을 했던 시즌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때는 박영현 선수가 있진 않았지만 그 우승 시즌에는 결국 KT 위즈가 물론 롯데 입장에서 얘기하면 정말 쳐다도 못 볼 좋은 성적을 낸 것도 맞지만 KT 위즈가 지난 시즌에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박영현 선수가 그렇게 좀 무리한 부분이 올해 초반에 나오는 거고 좀 똑같은 부분이죠. 이러다가 박영현이 나중에 치고 올라가지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되면 다시 KT가 여름에 치고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면 또 4, 5위로 하고 가을에 기적 일으키면서 가을에 마법사 이러면서 준플레이오프 탈락 이러면서 또 다음 시즌에는 박영현이 초반에 블론 세이브, 이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철 감독이 정말 투수를 잘 만드는 것도 맞고 KT의 절대적인 존재는 맞지만 저는 결국은 이게 한계를 보이는 기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지금 타격이 안 좋은 것도 맞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SSG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효율적으로 점수를 뽑으면서 이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단독 2위를 질주하게 됐다. 두 경기를 치른 3연전 SSG가 2승으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갑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거는요, 삼성 라이온즈 칭찬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 상상을 말씀드리면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한화 타자들이 뭔가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문현빈이 빠져있고 한화 타자들 사이에서 야, 우리 하현승이 정말 좋다던데 일부러 못 쳐가지고 1순위 먹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톡방에 그 공지가 전달됐고 문현빈만 그걸 단톡방에 못 들어와서 이걸 못 본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상상이 들 정도로 정말 못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해도 심한 게 7이닝 동안 무실점 퍼펙트였습니다. 이제 레이에스 선수가 물론 8회 문현빈 선수가 그걸 깨긴 했는데 상식적으로 팀 타율이 1할 5푼이거나 그러면 팀 타율이 어떻게 쳐도 좀 올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인데 오늘도 팀 타율이 여기서 떨어져요. 1할 5푼의 팀 타율이 떨어지는 게 상식적인 팀인지 얘네들은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연봉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년에? 우리 야구 선수들이 1년에 1억 정도 받잖아요 평균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뭐 20억 받기도 하는데 너네 상식적으로 연봉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상식을 깨고 있는데 한화가 타격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죽하면 한화 팬분들이 이런 걸 만들었겠냐,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이게 타격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타격 이제 실력 이런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 이런 걸 보내주셨더라고. 집 나간 타격감 찾습니다. 타격감 좀 나눠주십시오. 급기야 남들한테 타격감을 이제 갈구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 저 메모장 진짜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팀 기록으로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요. 팀 타격 기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안타를 쳤으니까 더 떨어졌겠죠? 아니 더 떨어졌네 진짜. 이 멤버는 바꿔야 돼요. 이제 바꿀 건 바꿔야 됩니다. 한화의 현재 팀 타격 성적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팀 타율 1할 6푼 9리. 얼마 전에 저희가 이거 봤을 때 1할 7푼 5리였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위하고의 격차를 보여드릴게요. 가로쳐서 보여드린 게 9위예요. 팀 타율 9위가 SSG인데 SSG가 2할 3푼 1리. 그러니까 9위하고도 이 정도예요. 차이가 심하죠. 9위하고도 거의 6푼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팀 출루율 9위도 정말 못 치는 건데 혼자서 무슨 다른 리그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화 팬분들이 자조적인 이야기로 이게 프로가 맞냐 이렇게 한 게 맞아요. 지금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팀 출루율이 2할 4푼 9리. 당연히 한화가 최하위고요. 9위하고의 격차. 팀 출루율 9위도 SSG입니다. 아무래도 타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팀 출루율 3할 2푼 3리 SSG. 이것도 SSG. 이것도 차이가 나죠. 이건 8푼 차이 나네. 이건 차이가 거의 7푼 넘게 차이 나잖아요. 더 심하고 팀 장타율은 한화가 이것도 한화가 10입니다. 2할 6푼 4리. 이 얼마 전에 홈런으로 좀 약간 좋아졌죠. 그리고 9위가 또 SSG인데 0.312 이런 식이니까 팀 OPS가 0.513인데 그런데 이게 한화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각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도 뭐 하주석 선수 동행 이런 걸 하던데 엔트리 좀 빨리 바꿔도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전을 믿어주는 게 맞아요. 아직 한 달도 안 했는데 30경기도 안 했는데 주전을 빼고 이러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변동도 그렇게 심한 변화를 주면 2군에서 뭐
왕성화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못 줄 수도 있는데, 타격 코치 바꾸고 이것도 효과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화는 지금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 왜냐면 팀 타율 보셨잖아요. 9위하고도 저만큼 차이가 나면 오늘 두산도 이제 살아났고 SSG도 살아났고 롯데도 조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팀들도 이제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고 그래도 정상적인 타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투수가 나와도 모두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무실점을 만들어 주고, 이승현 선수가 사실 어제 전까지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제 무실점 무자책 피칭을 만들어 줬고, 레이에스 같이 잘하는 친구가 나와 버리니까 7이닝 퍼펙트를 당해 버리니까 이게 또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화는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대로 가다 보면 그대로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면 지금 한화는 집에 불난 거예요. 집에 불났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루틴 할 때는 밥 먹고 커피 한 잔 때리는 건데, 나 루틴이니까 집에 불났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집에 불났는데 그거를 똑같이 한 놈들은 미친놈입니다. 진짜 다 타 죽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 지금 불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원래 루틴은 믿음의 야구지 이러면 다 타가지고 시즌이 없어집니다. 또 다음 시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디아즈 선수였다. 디아즈 선수의 오늘 타격감을 찾았던 4안타 4타점을 때려냈거든요. 말씀대로 걱정했어요. 뭐 몇 글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키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 삼성 팬분들이 디아즈를 디키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디아즈한테 키넌이 붙였다는 거는 진짜 오늘 올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외국인 타자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디키넌이 아니었습니다. 디아즈가 이름을 다시 찾았고요. 이걸 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아즈의 홈런을 또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즈가 역시 권민규 선수에게 홈런을 때려내면서 왼손 투수에게 쳤다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넘기면서 오른쪽 담장 넘기는, 이게 10대 0으로 완성한 홈런이었고, 삼성은 오늘 점수를 확 벌리면서 디아즈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요만한 고민도 좀 없이 다음 주를 맞이하러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리즈가 정말 최고의 수확이 있다. 어제가 좀 아쉬웠지만 이제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 또 역전패를 씻은 듯이 낫게 했다.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롯데도 오늘 엄청 이상하게 졌잖아요. 근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이기면 돼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이기면 되는 거고, 롯데는.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이 한 겁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걸 봤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일요일날 이기니까 어제 사실 좀 생각은 나지만 그래도 생각이 거의 안 나는 그런 느낌이 됐거든요. 이기면 됩니다. 최고의 치료제는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구자욱 선수가 좀 걱정은 됩니다. 디아즈의 타격감 찾았는데 구자욱이 갑자기 개막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1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최은성도 그렇고 구자욱도 그렇고 뭐 이제 장성우, 전준우 팀 주장들이 좀 유독 못하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는데, 주장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자욱 선수가 다시 라이온킹의 모습을 회복하길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말씀드리면 NC가 진짜 패승승 많이 하죠. 한 판 지고 나머지 두 판 이기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위닝 시리즈입니다. 패승승 이거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패승승 신나는 노래 이런 느낌인데, NC와 키움의 노가드 대전에서 NC가 가드를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희집의 홈런, 김주원의 적시타, 그리고 김영준의 홈런까지 터지면서 NC는 팀의 신구 조화가 좋은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어제는 이제 권희동, 손아섭, 박건우, 이제 박민우 이런 선수들이 해냈다면, 오늘은 또 이제 하위 타선에서 주로 배치되는 김희집, 김주원, 김영준 청년대 초반생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NC 타선이 정말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박건우 선수가 햄스트링 이거 좀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NC가 오늘 좋은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오늘 사실은 흐름상 만약에 전삼인 선수가 1과 3분의 1이닝을 못 막았다면 김영준의 홈런이 나왔을 때 이미 점수차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결정타를 못 나리고 또 노가드 대전을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삼인 선수가 정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1과 3분의 1이닝을 또 막으면서 홀드를 했어요. 필승조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개막전에 전삼인 선수가 일단은 정말 큰 화를 한번 입었는데, 그 이후에 전삼인 선수가 점점 성장하는, 올 시즌 NC가 몇 위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준 감독과 NC 다이노스가 전삼인이라는 새로운 무기,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그런 걸 만들어내는 시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투수 운영 얘기하고
뭐 명장의 운영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없어요. 투수가 많으면 장땡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야구 1도 모르는 사람한테 투수 엄청 좋은 국가대표급 갖다주고, 그리고 야구 잘하는 사람한테 투수 안 좋은 선수들 여러 명 갖다주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전작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새로운 불펜을 나와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진호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부활을 해주고, 수술을 했던 김진호 선수라든지 뭐 류진우, 그리고 또 돌아올 김시훈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면 김영규도 돌아오고요. 그러면 이제 NC 다이노스가 전체적으로 예전에 좋았던 불펜진, 전성기 불펜진을 또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NC 다이노스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팀 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는 결국 오늘 이강준 선수가 결정적인 홈런을 맞은 게 조금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선수는 결국 원피치예요. 변화구를 거의 안 던지는 투심 페스티벌 원피치인데, 오늘도 구속은 좋아요. 이강준 선수의 구속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갑자기 이강준 선수가 구속이 엄청 낮아져서 그래서 공략을 당했던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강준 선수가 오늘도 투심 페스티벌의 평균 구속이 152.7km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구사율을 보면요, 투심 61%, 슬라이더 38.1%. 오늘 슬라이더가 유독 많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투심을 거의 70, 80, 심지어 90%만 투심을 던졌던 날도 있거든요. 근데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강준이 지금 해결해야 될 숙제는 저는 커맨드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야, 투심만 던지니까 노려서 치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만 어떻게 던지냐, 슬라이더를 던져야지, 적어도 불펜 투피치를 해야지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강준은 원피치부터 제대로 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일단 투심도 주자가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가운데 몰리고 이런 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150이 몰리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맞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걸 다시 말하는 부분은, 결국 이강준 선수는 노림수에 당하는 거다. 이 투심 패스트볼 하나만이라도, 다른 걸 안 던져도 되니까 그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포수가 달라는 대로 무조건 그렇게 던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구석에 제구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사실은 변화구로 익히는 것보다 이게 더 먼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원피치도 제대로 안 되는데 투피치를 던지려고 하면 사실 헷갈리죠. 원피치부터 가도 된다. 그리고 이강준은 남들하고 다르게, 아니 메이저 리거나 그렇지 어떤 KBO 리거가 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2가 나옵니까? 그거는 누구도 없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전성기 정우영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그것만 냅다 던져도 불펜으로 나가면 우타자들에게는 거의 공략을 안 당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투심 패스트볼이 제대로 제구가 안 되기 때문에 슬라이더 던져보려고 하다가 약간 안 되는 악순환이 되는데, 이강준 입장에서는 커맨드를 좀 다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영 선수의 전성기를 참고해봐야 될 것 같아요. LG 정우영 같은 경우는 전성기 시절에,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전성기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실제로 LG 정우영이 정말 잘할 때는 많은 구정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구사 비율을 보면 91% 수준으로 투심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준이 그걸 좀 참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롯데 두산의 경기 이야기하겠는데, 두산이 일요일날 이기려면 이렇게는 해야 되는구나.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요. 생각도 안 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선발 투수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가물가물 찾아봤어요. 아 맞다, 김유성이 선발이었지, 그리고 데이비슨이 오늘 선발이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씨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가 있을까. 너무 어질어질했고요. 생각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세 줄로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 추재현 선수가 그래도 크게 뭐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좀 크게 다쳤죠. 슬라이딩을 하다가 얼굴을 이제 땅에 쾅 부딪히면서 코가 깨져버려가지고 코뼈가 지금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코피가 좀 줄줄 났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약을 바르고 까진 상태에서 추재현 선수가 경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영하가 뭐 피치 클락 위반해서 볼을 받은 것도 정말 사소한 일이고, 롯데 뭐 당연히 있었다는 듯 정현수 뭐 이제 송재웅 활용해서 좌우놀이도 했고, 김상수가 나왔을 때 오죽했으면, 제가 부사 1루에서 김상수가 양의지 막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보다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중에 토할 수 없으니까 양의지가 안타를 치고 나서 아, 이 타석이 끝났구나, 원래 이닝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또 이닝도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 다녀올게 하고 토하고 왔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스트레스성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뭔가 그런 정도로 오늘 정말 어려운 경기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오늘 혼란스러운 와중에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타격감이 올라온 건 맞아요. 일단 두산도 오늘 짚을 게 너무 많습니다. 박계범 선수가 더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서 이제 저 실점을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안 좋죠. 그리고 두산 투수들이 볼넷을 몇 개를 내줬는지 오늘 경기가 이렇게 길어진 건 사실은 롯데도 롯데지만 두산의 지분도 없진 않다. 왜냐면 두산 투수들의 볼넷이 오늘 10개가 넘었거든요. 정확하게 두산이 오늘 볼넷을 12개를 내줬습니다. 두산이 12개, 롯데가 10개인데, 자 이러면서 결국은 타격을 보면 20안타를 쳤던 두산 베어스인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타격감이 올라왔다.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 드릴 수 없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이거는 다른 팀들도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역시 올라올 놈은 올라온다. 두산이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타선이 살아나는 비결을 말씀드리면 기다리면 올라오긴 한다. 클래스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기다리면 나쁘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양의지 선수가 정말 안 좋았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양의지 닮은 그냥 일반인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키움전에 홈런을 치고 확 이제 뭔가 열리더니 혈이 뚫리더니 양의지가 양의지처럼 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정수빈, 양석환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줬던 선수들하고 함께 앙상블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합류된 선수들이 볼만합니다. 이제 출산휴가 갔다 온 이유찬이라든지 추재현의 합류가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시즌 전에 개막전에 김민석한테 기대했던 역할을 추재현이 해주면서 트레이드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두산 베어스가 타격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대역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 같아요. 사실 두산도 롯데도 오늘 정말 어지러지란 경기. 롯데가 처음에 먼저 유강남 킹킹남이 이제 김유성에게 2루타를 때리면서 2대0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박계범이 잡을 걸 못 잡으면서 5대0을 만들었습니다. 2회 말에 이제 박계범이 잡을 병살을 못 치면서 결국 레이에스의 적시타가 됐거든요. 5대0이 됐고요. 그리고 5대0 이후에 이제 두산 베어스가 데이비슨이 이제 털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슨에게 5안타를 만들어내면서 5대3 추격. 박진이 올라왔죠. 박진이 올라왔는데 중견수 윤동희가 4회 초에 잡아야 될 걸 또 못 잡으면서 무사 1-2루가 무사 만루가 됐고 거기서 6대5로 두산이 역전을 하게 됩니다. 6대5로 역전했죠. 롯데는 4회 5회 또 야금야금 이제 점수를 내면서 김민성 그리고 전준우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6대6 7대6 역전까지 만들었고요. 7대6이 된 사이에 이승엽 감독의 1호 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7대6이 되는 과정이 이제 안타가 터졌는데 2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타가 터졌고 이제 정수빈이 홈으로 송구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호준이 슬라이딩을 먼저 했고 김기현 선수가 이제 그 과정에서 공을 받는 과정에서 이호준을 막고 있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원심이 아웃이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이승엽 감독이 퇴장을 당했고요. 뭔가 1루를 이기려면 이승엽 감독이 나갔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농담인데 이제 7대6이 됐는데 거기서 이승엽 감독은 납득할 수 없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그거는 세이브이 맞다고 생각해요. 소신있게 말씀드리고 롯데 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승엽 감독은 또 두산의 감독인데 두산 위주로 얘기를 해야겠죠. 나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 공인데 이거 안 잡으면 여기서 안 잡으면 어디에 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홈런볼 이렇게 퇴장이 됐는데 이승엽 감독이 이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토 코치가 경기를 운영한 부분이었는데 7대6에서 6회 바로 제가 이제 구토를 했던 그 이닝에 김상수 선수가 7대7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그런데 롯데가 웃는 줄 알았어요. 7대7이 되자마자 롯데 타자들이 좀 각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회 또 전준우와 전민재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9대7 그리고 7회 이제 김민성 선수가 9대7에서 확 도망갈 수 있는 3런 홈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12대7이 됐어요. 그 7회 초가 굉장히 웃겼던 부분인데 왜냐면 7회 초를 정철원이 9대7 상황에서 막았는데 저는 이게 롯데의 완벽한 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평소였다면 정철원에게 2이닝을 맡기는 거는 투수 관리 쪽에서는 정말 낙제점인 선택이지만 오늘 경기 한 경기를 잡으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왜? 지쳐있는 멀티이닝 하는 정철원이 추격조보단 나을 수 있으니까. 오늘 경기만 보면 시즌 전체로 보면 그건 잘못된 건데 오늘 경기 잡으려고 보면 무조건 잡는다. 이런 걸로 가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7회에 정철원의 투구 내용을 전혀 복귀가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7회 초에 정철원 선수가 나오자마자 뭐 했냐면 스트레이트 볼넷 그 다음에 이제 박계범하고 승부하다가 또 제거 안 돼서 볼넷 무사 1-2루였거든요. 그때 김인태가 번트를 댔는데 번트가 뜨면서 정철원이 이걸 몸을 날렸는데 정철원 앞에 기가 막히게 떨어졌고 그럼 이제 포스아웃 상황이잖아요. 3루에서 아웃되고 2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그게 투아웃 1루가 됩니다. 엄청 수비가 좋았던 부분이죠. 정철원의 수비가 좋았고 운도 좋았죠. 번트가 그렇게 안 뜨고 평범한 번트였으면 그냥 번트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투아웃 1루가 됐는데 그 와중에 정수빈에게 안타를 맞으면서 투아웃 1-2루 그리고 투아웃 1-2루 상황에서 전민재가 이제 잘못된 야수 선택을 하면서 투아웃 만루가 됐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석환에게 좌익수 뜬공을 유도하면서 맞긴 했는데 결국 정철원이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용만 들어도 운으로 막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정철원이 잘해서 막은 게 아니잖아요. 정철원도 이제 양석환 타구가 좌익수 뜬공이 되자마자 멀리 가긴 했지만 좌익수가 잡을 수 있었던 문샷이었거든요. 정철원도 와 글러브를 가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와 진짜 말 그대로 좆될 뻔했다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저는 정철원 선수가 거기서 하늘이 도와서 막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운이 너무 좋았던 거죠. 평소에 정철원이었다면 9위로 찍어 눌러서 막는데 오늘의 정철원은 어쨌든 좀 하늘이 도와서 홀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투수가 못 믿었던지 아니면 김원중의 멀티를 이닝을 하던지 뭐를 하던지 일단은 정철원의 선택은 배제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올리는 순간 한 번 더
운던투를 하는 건데 심지어 공 20개 던진 놈한테 또 운던투를 하는 거고 운던투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운을 던지는 건데 운은 결국은 2번 이상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 와중에 정철원은 5점 차에서도 공을 더 많이 던지면서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공 많이 던지고 경기를 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9대7이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해 볼 만한 구석이라도 있는데 김민성이 12대7을 진짜 말 그대로 3런런으로 좆빠지게 만들어줬는데 타자들이 이렇게 하면 뭐하냐. 오늘은 좀 롯데 팬들이 약간 야구를 보면서 야구를 더 이상 보기 싫다, 그만 봐야 되겠다, 상식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저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경기 시간이나 오늘 양 팀의 투수들이 점수를 많이 내는 부분, 그리고 뭐 두산도 수비 안 좋은 거 있었거든요. 롯데도 안 좋은 거 있었고, 그것보다 사실은 경기 시간이 긴 거, 안타를 많이 맞는 부분, 뭐 수비가 안 좋은 부분, 이거 전부 다 포함해도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롯데 투수 운영입니다. 어쨌든 그 웃긴 컬트적인 경기에 승리의 주인공은 롯데가 됐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산 팬분들 죄송하지만 어쨌든 두산이 잘해서 이긴 것도 맞아요. 양석환이 그 뒤에 홈런도 때렸고 해서 잘한 건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돌아가면 하늘도 뭔가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러면 롯데자이언츠가 오늘은 좀 이기는 흐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12대7이 되는 순간 모두 좀 약간 상대방도 좀 포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이걸 기어이 김태균을 올려가지고 세이브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8회 저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결과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5점 차에서 박준호를 올렸어도 오늘 박준호가 완전히 못 던져서 본인은 할 말이 없겠지만 5점 차에 올렸으면 또 달라요. 왜냐면 오늘 두산이 박준호를 만났을 때는 야 이제 진짜 해볼 만하다, 이거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김민성한테 3런 홈런 맞고 찬물을 싹 끼얹은 상황에서, 그리고 5점 차 좀 멀어 보이고 아웃카운트 6개 남았을 때 막말로 아웃카운트 1개당 1점씩 줘도 1점 차로 지는 건데 막말로.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고,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기도 메타, 운을 던진 투구를 해도 쌩쌩한 놈한테 시켜야지. 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15대 12가 됐고 결국은 이게 다행히 뭐 연장으로 가진 않았는데 이 경기 길었던 시간 결국은 두산이 일요일 연패를 끊어냈고, 지난주 이거 우리가 끊는 거 아니야 하면서 되게 불길해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뭐 여러 이야기 드릴 필요 없이 화요일날 승리를 하는 게 최고의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치료제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결국 박준호를 안 쓴 것도 아니고 쓸 거였고, 5점 차에 박준호 내기 대 4점 차 추격되고 주자 2, 3루에 쌓인 상황에서 박준호 내기면 그거 맞잖아요. 똑같이 쓸 거면 박준호를 더 편하게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예요. 감독님 2대 맞을래요 3대 맞을래요 했을 때 나는 3대 맞을래, 이거 택한 거랑 똑같습니다. 보통 2대 맞으려고 하지 않나요? 왜 더 많이 맞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